비트코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인 동향도 짧게 좀 하고요. 알트 뜯어 보겠습니다. 맹모추는 비트코인 장세 전문가 전망도 엇갈려 장기 침체 저가 매수. 금리 인상 시기 불안함 가중 변동성 확대 투자 주의해야 가치 있는 가상자산에 장기 투자해야.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긍정이고요. 이거는 긍정이고요. 이거는 이제 불안이고 그런 불안이죠. 뭐 그런 거죠. 가상자산 하락장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의 시장 전망도 엇갈리면서 투자자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하락장이 미국의 통화 정책에 따른 것인 만큼 장기 침체가 예상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이번 하락장도 수년간 반복된 가상자산 하락과 상승의 연장성단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예측도 맞서고 있다. 이런 것도 읽어볼 만하죠. 이번 하락장도 수년간 반복된 가상자산 하락과 상승의 연장성산은 있다. 기존의 흐름의 영향일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죠. 그 얘기죠. 그래서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예측도 맞서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그러나 변동성이 심한 가상자산 장세가 올 상반기 중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에는 전문가들이 대부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현재 비트코인의 변동성은 68.79%로 지금까지 S&P 500의 평균 변동성은 4배가 넘는다. 현재 가상자산에는 투기 세력들이 많은 것이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2년간 경기 부양책에 따라 밈 주식과 알트코인 거래로 엄청난 수익을 벌어들인 사람들이 비트코인 투자에 임했고 경기 부양책이 중단되면서 비트코인의 하락세로 돌아서다 이들이 시장에서 발을 빼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 때문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앞둔 상황에서 기술주를 포함한 고성장 위험자산에서 투자자들이 자금을 회수하는 것이다. 이런 움직임이 변동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최근에 제가 이야기한 것들이 여기 여실히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일각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비트코인과 주식시장의 상관관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하며 변동성이 강화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비트코인 가격 움직임이 위험자산인 성장주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도 최근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의 가치는 주식시장과 긴밀하게 움직이고 있어 투자 포트폴리오의 위험 회피 역할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가상자산과 주식의 대규모 변동성은 금융시장 전반의 불안함을 확산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모닝스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0.04에 불과했던 비트코인과 S&P 500의 평균 상관관계가 지금은 0.36으로 증가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뉴욕타임즈는 가상자산의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측정지가 너무 적어서 전망하기 어렵다고 발표했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중에서도 분명한 가치를 갖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고 전한다.
비트코인은 세계 최초의 가상자산으로 프랑스와 일본의 인구보다 많은 1억 5천만 명 이상의 소유 또는 사용하고 있어 존속할 가능성이 높다. 이더리움은 다양한 블록체인 응용 서비스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가치를 가진다. 예를 들어 솔라나와 폴리곤 같은 알트코인은 이더리움보다 월등한 에너지 효율을 가지면서도 DF 생태계의 확장을 지원한다. 솔라나는 이미 400개 이상의 탈중앙 금융, 대체 불가능한 토큰, 그러니까 디파이하고 NFT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다. 폴리곤은 현존하는 이더리움 인프라와 향후 만들어진 이더리움 인프라와의 상호 운영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현재 이더리움하고 이제 이더 2.0에도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이 말이죠. 제가 항상 얘기 드리듯이 이더가 아무리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더라도 폴리곤은 살아남는다고 그랬잖아요.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 관계가 될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이 말에서도 나오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폴리곤은 이제 이더 2.0이 나오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또 이런 얘기가 하네요. 그죠? 반면 시가총액이 10억 달러 이상으로 치솟은 알트코인들의 거래자 수가 고작 10만 명 정도 그렇게 되지 않은 경우가 허다한 것이다. 조심해야 되죠. 이제 위험 특히나 이런 알트코인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기도 한다. 얘기고요. 빅데이터로 본 최근 시총 20위권 재진입 노리는 라이트코인 대 체인링크 트렌드. 우리는 라이트코인이나 체인링크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특히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라이트코인은 항상 보면 이게 주목을 많이 받아요. 이게 보면 의외로 정보가 별로 그렇게 나오지는 않는데 주목을 받더라. 읽어보죠. 암호화폐 시장 시총 22권을 차지하던 라이트코인과 체인링크가 각각 21위, 22위로 밀려났다. 두 코인 모두 최근의 하락장 이후 22권 재진입 기를 노리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라이트코인과 체인링크에 대한 대중의 생각은 어떨까?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선트렌드와 함께 확인해보자. 재밌죠? 이런 거 보면 노출이 어떻게 되느냐, 관심도 어떻게 되느냐 달려있겠죠. 1월 21일부터 1월 27일까지 일주일간 라이트코인은 17회, 체인링크는 34회. 아이고. 이런 거는 뭐 이게 또 한것 같지는 않네. 빅데이터라고 했는데 빅데이터에 본 거에 비해서는 그러네요. IMF 미연준 금리 인상, 주식 암호화폐 신흥시장에 부정적이다. 좋지 않다 얘기죠. IMF 국제통화기금은 최근 이어지고 있는 주식과 암호화폐 시장 침체기가 2022년 내내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무슨 얘기죠? 이거 참. 우리의 도지 아버지 일론 머스크 한 말이랑 뭐 똑같은 얘기 하고 있네요. 전 세계 국가들의 경기가 점차 회복세로 돌아섬에 따라 금융시장에는 혼란이 닥칠 것이라며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상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것이고 때문에 주식 등 위험자산이 추가로 매도세를 보이며 적자를 기록하게 될 것이다.
아드리아는 이어 주식시장을 비롯한 금융시장의 반응은 중앙은행들의 의사 전달 능력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이며 질서와 투명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 연준에 따르면 오늘 3월까지 테이퍼링을 마무리하고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치는 가치평가 측면에서 질서정연한 조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드리아는 이러한 조치가 암호화폐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은 주식시장 등 전통적인 금융시장과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런 거죠. 구글 블록체인 관련 전문가 대거 영입, 클라우드 사업부 확장. 비트코인 주말 35,000달러 지지 시 반등 가능. BTC는 지난 24일 극적으로 33,000달러 평행 채널 하단부에 하단부 반등에 성공해 38,000달러에 도달에 성공했다. 하지만 가격 기지에 실패해서 36,000달러로 밀려난 모습이다. 지금은 37,000달러죠.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주말에 35,000달러 선 부근을 형보고 다시 반등하는 것이다. 35,000달러에 형보 후 반등하는 것이다. 얼추 비트코인 오피트 기준으로 보면 얼추 여기 같네요. 얼추 여기 좀 같다. 그러니까 여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잡고 있는 요 기준, 요 기준이나 우리가 통상 이제 요 기준이죠. 요 기준 우리가 이제 얘기하고 있는 요 기준, 요 기준이죠. 요 기준, 요 기준을 받쳐주면 반등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주말에 지지를 해주면 구조도 괜찮은데 뭐 알 수는 없는 거죠. 끌어 올려줘도 항상
떨어져도 올려줘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단은 얘네들 얘기는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 같다. 35K 여기가 35K라는 얘기죠. 맞죠? 요 구간이다. 요 구간이라는 얘기죠. 요 구간. 밸런스 보면은 요 구간. 얘네들은 요 구간이다. 그래서 요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얘기는 뭐 우리가 늘 바라는 사항이죠. 이 얘기는 우리가 뭐 항상 바라고 있는 거죠. 여기서 결국 우리가 늘 하는 얘기 이건 치우고요. 여기서 반등하기를 바라고 있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요 구간에서 반등하기를 원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얘기죠. 그 얘기다. 여러분 그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얘기가 이 얘기다. 이 얘기다. 요 말입니다. 요 말. 올리라인이 주말에 35,000달 요 달러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잡아주면 반등할 반등 그게 이제 하락하지 말고 여기 버텨주고 반등하기를 바란다 이 얘기죠. 반등할 것이다도 아니고 시나리오가 이제 이제 올라가 거기 이제 받쳐준다 얘기죠. 이제 우리가 얘기했듯이 여기서 떨어지지 않고 올리면 이제 반등의 가능성을 본다 이 얘기죠. 항상 피터 레망 얘기하는 반등의 여지를 준다. 그런 얘기, 같은 얘기입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이런 거를 잘 봐야 됩니다. 지금 이제 39,000달러, 아마 약 37,000달러 지금 오고 하니까, 이제 또 이런 얘기 하죠. 조금 전에는 이 얘기잖아요. 기존 전통 시장, 그러니까 이제, 특히 주식 시장, 정권 시장하고 가상자산 시장이, 지금 상관관계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이제 커플링 동전 현상 난다는 얘기인데, 이제 방금까지도 그 얘기 우리 봤죠. 그런데 이제 여기는 또 이런 거죠. 상관관계가 낮아지나. 왜냐하면 이제 또 틀리거든. 보세요. 다시 반등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위 연준에서는 이제 실제로 이 얘기를 했죠. 이제 더 공격적인 긴축을 펼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니까 이제 3월달 테퍼링이 종료가 되면 이제 정상적으로 진행 금리를 올릴 것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전망이 좀 별로죠. 그러니까 정시는 일제히 하락을 했는데 어제죠. 비트코인은 이제 최근 며칠간 오르고 있잖아요. 그 얘기죠. 그 얘기. 그래서 비트코인이 나스닥 간의 상관관계가 높아지고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관관계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죠?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다시 분리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전과의 비슷한 수준이란 말은 이게 안 맞는 것 같고요. 이 전문가니까 이제 뭐 할 말 없지만 이제 제 소견으로는 이전의 시대는 돌아가지 않는다.
만약에 이제 상관관계가 낮아지는 거는 제가 동의를 하죠. 제가 얘기를 했으니까. 이런 얘기가 없을 때, 상관관계나 뭐 동절한 얘기 없을 때, 피터 대망은 영상에 나와 있잖아요. 그때 이런 얘기 아무도 안 했거든요. 근데, 그때 뭔 얘기 하냐. 향후에 비트코인이나 가상자산 시장이 전통적인, 왜냐하면 돈 때문에 그러거든. 넘어오면 결국은 기존 시장이 편입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동전한 말은 뭐 뻔히 아는 얘기인데 그런 얘기가 전혀 없더라고. 근데 제가 한 이유로 해서 이제 이 얘기가 나오는데 어, 이게 동조 현상이 언제까지 이제 이게 동조 현상이 일정 시기가는 이제 일정 시기는 과도기죠, 과도기. 이게 이제 과도기가 가장 적절한 표현이죠. 과도기 기간에는 이제 기존 전통 시장, 뭐 정권이나 이런 쪽에 가상 자산이 이게 뭐 불안전 자산이니까 안전 자산은 아니잖아요. 정권이나 주식도 마찬가지죠.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불안전 자산인데 이 가상 자산이 언제까지나 요런 불안 자산은 남아 있지는 않을 거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안전 자산으로 바뀌는데 그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지금 벌써 이 설레발쳐서 벌써부터 이거 뭐 예? 이런 얘기가 오가는 거는 좀 뜬금없죠. 선빵 날리는 것도 저기 분수가 있지. 이 정도는 너무 미리 선빵 친다. 이거는 예, 그런 말씀이죠. 예. 어, 낮아질 것으로 본다. 이 얘기는 맞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관관계가 낮아질 거 예상되는데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빨리 분리될 수 있다. 이전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거는 상황이 똑같은 조건에서면 뭐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런 조건이 아니잖아요. 예전에는 뭐 전통적인 어, 이런 세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금이 가상자산에 들어온 적이 없잖아요. 이번에 들어왔기 때문에 예전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예전하고 비슷한 수준 이거 비교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낮아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관관계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말은 맞는데 이 말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지금 현재 이런 차이가 나는 거는 어, 가치의 기여도가나 이게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이제 정권 시장에도 불안전 자산이지만 안에 나름대로의 성장주도 있고 나름의 가치도 있지만 가상 자산에는 얘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게 또 있기 때문에 분명히 불안전 자산이지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가치도 가지만 어, 그 안에서도 같이 가는 가운데서도 틀릴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알 수는 없겠지만 아직은 분명히 그런 거다. 그래서 그거를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잘은 모르겠습니다. 연준이 3월 금리 인상을 시사한 가운데 투자자들의 접근 방식이 위험을 감수하는 리스크 온에서 위험을 회피하는 리스크 오프로 바뀌고 있다. 요거도 우리가 주의하게 봐야 됩니다. 연준 3월 금리 인상 시사한 가운데 금리 인상에 왜 지금 이 시장에 정권이나 여기 현재 가상자산에 하락하는 이유가 궁금증을 계속 하잖아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금리하고는 당연히 필연적입니다. 이거는 의문을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당연히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금리가 인상하는 거하고요.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금리 인상하는 거하고 차이는 있지만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시장에 당연히 반영이 되죠. 그죠?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금리가 인상될 경우에 시장 자체에서의 이게 전통적인 정권 시장을 바라본다 하면 하락이죠, 하락. 근데 이 안에 제가 얘기 드렸죠. 그죠? 에너지, 자원, 금융 이런 쪽은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으로 그다음 안전 그거 전통적 이게 누구나 먹거리기 때문에 올라가죠. 이는 올라갑니다. 요즘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택배, 그죠? 홈쇼핑 이런 거 이거 올라갑니다. 이거 100% 올라갑니다. 이거 이런 거. 근데 성장주 얘기 들었잖아요. 성장주, 그죠? 이런 거는 제조 이런 거 있잖아요. 하락하죠. 예. 대규모 자금을 끌어다 서는 척, 제조업 같은 경우, 그죠? 금리 올라가면 은행 좋은 일이에요. 근데 국가에서 인위적으로 금리를 올리고 내려가잖아요. 그럴 때는 조금씩 틀립니다만은 그러나 비슷하다. 국가에서 올리는 거하고 인플레이션에서 올리는 거하고 올라가는 거하고는 약간은 색깔은 틀리지만요. 대체적으로 그렇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상자산은 이거 제 영상 수없이 얘기 드렸죠. 우리 저 골드문님 어저께 얘기를 드렸는데 생각났네. 마찬가지거든요. 영상 제가 계속 이 얘기를 드렸거든요. 똑같은 얘기 여러분들 뭐 계속 반복 들으셨을 거예요 아마.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금리 인상하면 뭐다 하는 거 우리 가상자산에서는 아직은 시기 예전에는 이거 전혀 관계없이 비트코인의 반관계에서 오르고 내려가는 지금 어떠랬지 기존 질서하고는 관계없이 움직였는데 지금 자금이 기존 질서에 편입이 되고 있는 상황에 자금이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동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동조 현상이 어디로 흘러갔냐? 정권 시장 중에 이제 성장주, 그죠? 기술주 이런 쪽에 지금 편입이 돼 있잖아요. 그거는 내가 봐도 보면 적절하게 맞는 것 같다. 하락을 하는데 이 기간이 이제 과도기다 이게 과도기. 언제 똑같이 이제 분리될 거다 이거죠. 공조 현상이 분명히 분리될 건데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지금도 최근 근래에서도 분명히 이 정권 시장이랑 약간의 차이를 보인 수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지 이거 지금 바라보고 있잖아 차트 보고 아니면 굳이 볼 필요 없지 그냥 정권 시장 정시 쳐다보고 있으면 되잖아요. 뭐할러 이거 보면 이걸 보는 이유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조는 이루어지고 하지만 들썩들썩하지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는 거거든요. 그런 거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비슷하지만 살짝 반등이 올라오면 기존 질서하고는 틀리게 먼저 선빵 치듯 선수 친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나다지나 이렇게 하잖아요. 내려갔는데 어제도 내려갔는데 얘는 올리고 있거든. 제가 주요하게 보자는 이유도 그거잖아요. 최근에 1년에 며칠 새에 지금 올라가는 이거 굉장히 양호하게 보고 있는 건 이유가 그런데 쪼매지만 올리고 있다 얘기. 시장이 기존 시장은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얘는 올리고 있잖아. 그러면 동전한 얘기도 하고 하지만 차이가 보이기 때문에 어떤 전문가는 하반기, 상반기 이후에 지금 우리나라 지수가 불안정하게 지금 올라가 있는데 어느 시점에 적절하게 유지가 되다 올릴 가능성이 있다는 게 상반기부터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지만 저는 얘기 드리잖아요.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만약에 최근에 올린다면 3월 요 언저리 경우에도 충분히 올린다면 요 시점에 전후에서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죠. 가능성 보고 있다. 그런 얘기죠. 빠르게 보겠습니다. 올해 그건 아닌 것 같고. 조 바이든 행정부 디지털 자산을 국가 안보 문제로 다룬다. 또 이 노죠. 코인 리더스는 IMF 암호화폐 주식 상관관계 수 증가, 가격 더 크게 출렁일 수 있다. 얘는 또 이런 얘기 하죠. 그죠? 암호화폐 주식 상관관계 수가 증가함에 따라 금융 시스템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는 암호화폐 주식 가격이 더 큰 변동성을 보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얘기거든요. 이거 다 읽어볼까요? 그냥. 야후 파이낸스, 요것만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야후 파이낸스에 따르면 IMF 통화자본시장 국장 토바이어스 아드리아는 암호화폐 시장의 높은 레버리지가 현물 가격 변동성을 확대하고 있으며 헤지 펀드가 도자산에 투자하기 때문에 주식시장 레버리지와 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으르르르 하면서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일부 발행자가 은행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은행 허가를 받아 규제를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며 민간 스테이블 코인과 CBDC는 공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시장의 새로운 수준의 금리에 완전히 적응하기까지 2에서 6개월이 걸릴 수 있다. 2개월에서 6개월이죠. 그러니까 지금 1월달이니까 2, 3월달, 그죠? 3월 이후에 9월달, 상반기 이래 나오죠. 3월에서 9월. 이 또 마찬가지죠. 일론 머스크가 3, 6, 9, 12, 2023년 이전 이야기했죠. 그죠? 다 가능성을 이래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좀 적응하는 기간을 좋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일론 머스크는 이제 하락을 보고 있는 거죠. 같은 지수를 보고도 상반된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제 혼돈의 이기죠. 시간이 이제 지나면 지날수록 뭔가가 걷어지며 명확해질 수가 있겠죠. 우리는 시장 상황을 늘 말씀드리지만 매일매일 추적하는 수밖에 없다. 매일매일. 이거 보고 있으면 머리 아프죠, 여러분들. 어느 놈은 뭐라고, 어느 놈은 똑같은 상황을 이상하게 하고, 그죠? 우리는 그냥 양쪽 다 적절한 선에서 적절한 팩터가 있는지 보러 들여다보고요. 우리한테 맞춰서 합리적으로 말만 믿지 말고 우리가 찾아서 차트에다 들여다보고 찾아보고 우리 갈 길을 우리가 찾아가지고 해법을 그 길이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완벽하게 100% 위치를 확인을 못하더라도 근저까지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자, 요거는 여기까지 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지금 한 3시간 좀 넘었는데요. 긴 시간 좀 들어주신다고 내일 또 즐거운 마음으로 고맙습니다.